이주하는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제273화 미주 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랄리의 김영훈입니다. 지금은 4월, 꽃이 만발하고 따뜻한 봄입니다. 봄 하면 저는 경복궁이 생각나요. 특히 가장 좋은 곳이 벚꽃과 어우러진 경회로인데요. 김 사장님은 경복궁에 관한 기억 있나요? 옛날 서울에 있을 때 갔었어야 되는데 그다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어머, 정말요? 네, 마치 시애틀 사시는 분이 그 레이니어 마운틴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머.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그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묻혀가지고 경복궁에 간 기억은 별로 없어요. 가긴 갔겠죠. 예를 들어 뭐 소풍도 아니었고 서울서 다닌 거 아니니까. 하여튼 네네네. 의외로 가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머, 그러시구나. 어떻게 김영훈 교수님은요? 경복궁에 관련된 추억 있으세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저도 가본 거는 같은데 어떤 계기로 갔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러시구나. 아우, 아니 한국인이라면 사실은 경복궁에 관련된 추억이 하나쯤은 다들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우, 우리 방송 우리 김 사장님과 김영훈 교수님은 특별한 기억이 없으시네요. 근데 서울에만 궁궐이 몇 개가 있을까요? 김 사장님? 궁궐이 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어머, 김영훈 교수님은? 한 서너 개 있을 것 같아요. 5개예요. 경복궁, 경희궁,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 한 도성에만 5개의 궁궐을 가진 도시는 지구상 서울 이외의 도시는 꼽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유흥준 교수는 우리나라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라는 명언을 하셨죠. 임금이 기거하면서 직접 통치하던 궁궐이라고 하는 왕실 문화는 그 시대 문화의 최고를 이야기합니다. 베르사유궁과 루브르에서 이루어졌던 그 안의 건물과 그 안의 컨텐츠가 프랑스 문화를 이해하듯 거기에 놓여져 있는 가구에서부터 그림은 그 시대 최고 가는 기술과 재료와 정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서울은 5대 궁궐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의 공간이기도 해요. 특히 경복궁은 조선왕조 제1의 법궁인데요. 500여 동의 건물들이 미로같이 빼곡히 들어선 웅장하고 격조 높은 품위 있는 왕실 문화의 진수가 담겨져 있어요. 이 사진 정말 좋네요. 삼각산인가요? 저게 뒤에 있는 게? 네, 북한산. 네, 딱 네. 뒤에 병풍처럼 자리 잡고 아주 그 앞에 궁궐이 딱 있으니까 아주 굉장히 안정돼 보이고 네. 보이고. 정도전에 조선 경국대전에 보면은요, 궁원제도가 사치하면 반드시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정을 손상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고, 누추하면 조정에 대한 존엄을 보여줄 수 없게 될 것이다. 검소하면서도 누추한 데 이르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러운 데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명언 아닌가요? 이 말이 바로 한자로는 거미불루 화이불치라고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개념이에요. 경복궁이 군데군데 다 의미가 있고 아름답지만 경복궁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얘기해 보자면 박석에 자연스러운 돌들이 참 인상 깊어요. 어떤 이는 왜? 바닥에 놓여 있는 돌들인가요, 이게? 네네, 이 돌이에요. 이게 유명해요. 영화에서 이 장면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바닥. 그렇죠. 네, 다른 궁은 사실 돌이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 돌은요, 강화도 성모도에서 나온 돌인데 구들장처럼 얇고 널쩍한 게 특징이에요. 조선시대 포장도로가 바로 박석이라고 하는데 멋이 있고 낮에는 자연석이 햇빛을 난반사시켜서 한낮에도 눈이 편하네요. 그리고 박석이 참 아름다울 때가 특히 비가 오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근정정 앞이 위와 아래가 70cm 차이가 있는 앞마당 때문에 자연적인 배수가 되어 물이 고여 있지가 않고요. 비가 그치면 박석 사이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이 박석의 미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옛사람들이 자연의 리듬을 이용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또 한 군데를 들자면 기가 막힌 것이 경복궁 건축의 꽃이라 불리는 경회로입니다. 어떻게 여기는 기억나시죠? 들어는 보셨죠? 차례 경회로. 가봤죠. 다 보기도 했죠. 그런데 네. 이런 의미를 알면서 감상할 만한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뭐 저녁에 뭐 술포 마실 거 생각하고 그렇게만 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장면은 굉장히 낯이 익을 거예요. 우리 뭐 사극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 고궁 사진 보면은 아주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저도 여기서 어릴 때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목조 건축물인데 여기에 얽힌 비화를 보면 저 경회로는요, 태종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자기 둘째 형을 정종으로 추대해서 허수아비 왕을 세웠잖아요. 이방원이 두려워서 정종이 한양을 떠나 개성으로 다시 갔어요. 여기서 결국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이방원이 왕위를 거머쥔 다음에 돌아오면서 경복궁을 피해 창덕궁을 하나 새로 지어요. 신하들이 근데 막 반대를 하죠. 경복궁 지은 지 10년밖에 안 돼서 이렇게 튼튼한데 왜 새 궁을 짓냐고 안 된다고 하니까 태종 이방원이 인간적으로 거기 가기 싫다. 형제를 죽인 피비린내 나는 곳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지은 게 창덕궁인데요. 그러면서 태종이 하는 얘기가 경복궁을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의전은 법궁인 경복궁에서 하겠다고 하고 건축기술자인 박자청에게 경회로 건축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 박자청 이분이 조선 왕조의 토목공사는 거의 다 했어요. 바로 조선의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지금 성균관 문묘, 청계천의 광통교, 창덕궁의 금천교 다 이분이 만드셨는데 이분이 천민 출신이었어요. 조선 최고 과학자인 자경로를 만든 장영실도 노비 출신이었잖아요. 그 당시 조선 왕조가 신분을 초월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썼다는 게 참 대단하죠. 네, 그래서 다른 나중 서양에서는 주로 귀족들이 과학을 하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박자청이 공조판서, 오늘날의 국토부 장관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그때 경회로를 지으면서 공사에만 5,000명을 동원해서 설계에서 시공까지 8개월이 걸려요. 300평 되는 48개의 돌기둥 위에 세워진 2층 누각을 저렇게 해놨는데요. 1,200명이 한 번에 모여 연회를 했던 기록도 있어요. 아주 튼튼하고 아주 끄떡없죠. 저걸 짓고 얼마 안 돼서 성종 때는 현 오키나와인 유구국에서 사신이 하나 오는데요. 유구국 사신이 조선에 논란 3가지 중 하나는 영의정 정창손의 인품, 그리고 두 번째는 연회가 열렸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연회를 즐기는 모습, 세 번째로는 경회로 기둥에 새겨진 용그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흥선대원군 때 기둥의 용은 없어졌고 경회로 연못 준설 작업 때 이 청동용이 발견됐어요. 건축 당시 청동용 2마리를 연못에 넣었다고 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발견된 하나는 고궁 박물관에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떠세요, 김 사장님? 예, 신기하고 놀랍네요, 정말. 네, 제가 지금 대표적인 2곳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근정전, 수정전, 자선당 등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주 기가 막히고 감탄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해 안 가고 어이없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스페인의 마드리드 궁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죠? 네. 입장료가 얼마냐면요. 10유로, 하나로 13,300원. 그리고 프랑스의 베이르사유 궁전 입장료는 평일 18유로, 하나로 25,000원이고 주말에는 25유로, 35,000원이에요. 그리고 인도의 타지마할 같은 경우 외국인일 경우는 1,300루피, 하나로 약 22,000원 정도고요. 러시아의 크렘린 궁전은 700루블, 하나 1,400원. 태국의 왕궁은 500바트, 하나 18,200원이고요. 중국의 자금성은 비수기 때는 40위안, 하나로 7,000원이고 성수기 때는 60위안, 하나로는 10,000원이래요. 그리고 대충 뭐 한 10불, 20불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미국 돈. 그렇죠. 네. 근데 또 가장 비싼 게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요. 제가 여기 가봤는데요. 하루에 37달러. 이게 오른 가격이에요. 확실히 그 전에 관광지라 그런지 비싸구나. 네,
네, 최근에 37달러로 올랐고 그전에 20달러였고요. 음. 하나로는 45,000원 정도예요. 그리고 일본의 히메지성 여기는 1,000엔 하나로 10,000원이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곳 혹시 한 군데라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자금성 한번 가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요? 어때요? 그때 가격 대비 이렇게 보시고서 어떠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외국인 가격이 달랐어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거의 내국인 가격에 뭐 거의 상상 이상의 많이 차이 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중국말을 하면서 내국인 가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어머머. 그래요? 네. 이번 네. 기회를 통해서 중국 문화재 당국에게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아, 근데 후회는 없으세요? 보시고 나서? 그 상당히 규모가 다르다, 스케일이 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뭐 창경궁 같은 경우에는 가봤었는데 상당히 뭐랄까요, 중국의 어떤 궁들에 비해서는 한국 같으면은 상당히 좀 작으면서도 오밀조밀하면서도 세밀한 어떤 진짜 꼼꼼함이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는 어떤 그런 맛이 있다면은 중국의 자금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압도해서 굴복시키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복궁은 입장료가 얼마일까요? 얼마일 것 같아요, 김 사장님? 뭐 네. 다른 나라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비슷할 것 같다. 네, 김영훈 교수님 얼마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천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몇천 원? 주중에 어떤 날은 공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려드릴게요. 만 65세 이상 무료, 만 24세 이하 무료, 성인 25세부터 64세까지는 3,000원인데요. 10인 이상 단체는 2,400원, 그리고 외국인 어른 만 19세 이상은 3,000원, 10인 이상 단체는 2,400원이에요. 그리고 소인 7세부터 만 18세는 1,500원, 10인 이상은 1,200원이랍니다. 그럼 뭐 3불이면 된다는 얘기네요?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참고로 유명 관광지 어디에도 24세까지 무료로 받아주는 곳은 없어요. 대부분 학생 할인, 미성년자까지만 무료 입장 정도고요. 그나마 저 3,000원도 유홍준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네. 그 교수님이 노무현 정부 시절 문화재청장으로 계셨을 때 1,000원에서, 그러니까 1,000원이었어요. 겨우 3,000원으로 올린 것이에요. 그것도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경복궁 입장료는 10년이 넘도록 요지부동인 셈이죠. 근데 입장료가 싸면은 좋을까요? 싸면 그만큼 자주 갈 수도 있고 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복궁의 입장료가 외국의 고궁보다 20, 30배나 싼 가격인데 그게 맞는 걸까요? DC에 가면은 그 도서관하고 박물관 이런 거 다 공짜잖아요. 그거는 참 좋던데. DC요? 예. 물론 그런 데도 있어요. 좀 특별하게. 그리고 동네마다 또 미국 박물관 비슷하게 뭐 있잖아요. 거기도 돈을 받는 데가 있고 물론 무료인 데도 있긴 해요. 그런데 가격이 이러다 보니까 국제적 시각으로도 가치가 매우 낮다고 판단을 해요. 게다가 특히 이렇게 유물로 지정이 된 박물관 무료 입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는 무료예요. 무료 입장으로 인해서 관람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렸고 유치원 아이들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훈 교수님? 좀 뭐 나라에서 다 큰 뜻이 있어서 하지 않았을까요? 네, 바로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뭐 이렇게 쉽게 접근하게 하겠다 이런 뭐 뜻도 있었나 보죠. 근데 한 나라의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품위 있는 공간이 아니라 품위를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되어버렸고요.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게 그 엄청난 곳을 무료로 아무렇지 않게 입장을 하다 보니까 사설 박물관 그 작은 거 3,000원 내는 게 아까워서 사람들이 못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박물관을 돈을 내고 아주 좋은 거를 본다 이런 개념이 없어진 거죠. 우리 문화는 투자할 때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이 살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절한 요금을 내서 그 돈으로 그 관리도 잘하고 또 품위도 유지하고 그렇게 하자. 그런 말씀. 그렇죠. 네. 네, 적어도 다른 나라,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하고 좀 맞추자 이거예요, 저는. 너무 이게 20, 30배로 너무 낮으니까 서로가 이거를 굉장히 가치가 없는 걸로 지금 인식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무료로 하는 시절은 지났어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그렇진 않잖아요. 수준에 맞게 문화적 인식도 격상시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김 사장님 안내 말씀 전해주세요. 토요일입니다. 4월 16일 토요일 미 서부 시간으로 오후 2시, 그러니까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5시죠. 세월호 참사 8주기 맞이해서 4.16 가족단 노란 리본 이분들이 4번째 기획 공연을 합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기억 여행입니다. 온라인으로 같이 보고 이 연극을 본 다음에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줌으로 보시는 거죠, 다들. 미팅 아이디 이렇게 있고 패스코드 416 있습니다. 우리 미우새 페이지 273화 안내를 할 때 이 내용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해마다 봄이 되면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올해는 더 참 힘듭니다. 또 대한민국 상황도 그렇고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8년 전에 그 아픈 기억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많은 활동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상영회라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는 4월 24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원불교 명상정원 개원식에서 캐롤라이나 풍물패 어울림이 그동안 갈고 닦은 필봉 농악을 선보입니다. 3시부터 4시 15분까지. 지금 여기 팜플렛이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풍물이란 무엇인가? 임실 필봉 농악의 특징은 무엇인가? 판끝이란 무엇인가? 이런 안내도 하고 또 출연진의 또 사진들이 이렇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좋네요. 여기 한 분은 또 인도계 분인데 한국말을 또 그렇게 잘해요. 또 이번에 어머. 풍물패 참여하십니다. 이분도. 설장구도 하고 흥겨운 판끝도 같이 합니다. 미우새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 이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이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